안녕하세요. 감정평가 관계법령의 김지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용 파트 지금 하고 있죠. 여기서 개발 행위 허가,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거 배웠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연동제 학습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여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파트예요.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우리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거는 띄워놓고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빠진 부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련된 거라 그때 내용을 빼고 진행을 했었어요. 자, 기반시설이요. 기반시설이 있어요.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들이겠죠. 이런 기반시설이 있는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반시설을 뭐라고 부르느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시설을 설치하는 토지를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그래요. 부지는 어떤 목적이 있으면 부지 그러죠. 뭐 상가부지다, 주택부지다, 뭐 이런 용어들을 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학교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짓기로 했는데 아직 짓지는 않았어요. 그럼 뭐 농지예요. 예를 들어서 농지면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건물을 짓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학교 짓는데 뭐 보상도 해야 되고 보상 비용이 더 올라가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개발이 안 됩니다. 개발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개발이 안 됩니다. 근데 제목이 뭐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 행위. 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개발이 안 되는데 여기서 개발 행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도시군 계획시설은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 안 되죠. 원칙은 안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자,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라는 게 들어가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단계별 계획입니다. 단계별 계획은 돈에 대한 계획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이 단계별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를 정해놓고 계획을 짜는데, 자,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는 자, 언제부터 개발할 건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결정고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하고 나서 2년이 지나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1단계 집행계획, 3년 이내로 시행할 거는 1단계, 3년이 지나서 할 거는 2단계예요. 그래서 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용과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예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공공이용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거나 커지거나 또 확장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여기 일부 토지에 대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지속적인 경우고요. 이 경우는 계획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토지를 좀 이용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이건 지속적인 경우고 이건 한시적 경우예요. 자, 이렇게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고, 이게 한시적이니까 이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예요. 3층 이하. 3층 이하.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면 됩니다. 3층 이하. 3층 이하에 가공개만 할 수 있어요. 가설 건축물, 공작물, 그리고 개축이나 재축이에요. 이
요것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에 가설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도시군 계획시설을 짓기로 했어요. 이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보상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이런 경우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 해주고요. 그리고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를 명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 부담으로 다 이거 이제 해야겠죠.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5년 이내, 10년 이내 되기는 어려우니까 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철거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으로 다 없애버리죠. 이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 행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시험에 나올 법한 것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냐, 요거 계획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용과 장래 확장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다음 허가를 받아서, 반드시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서 가공개 몇 층? 3층 이하. 지금 빼먹었는데 3층 이하의 가설 건축물, 공작물, 건축 재축이 가능하다. 요거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의 파트예요. 페이지 110페이지 부분이에요. 자, 로마자 3번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요 파트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좀 앞으로 가셔가지고요, 페이지는 한 66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들어가시면 챕터 6 도시군 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나온 표는요, 정의에 나온 거예요. 자, 기반시설이 뭐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도로가 교통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묻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틀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만한 것들만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시설이에요. 교통시설. 이 표는 정의 부분, 책의 거의 첫 페이지 쪽에 가시면 제일 처음에 정의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표예요. 교통시설이요. 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다 뭐 납득이 되죠.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라는 것은 철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및 건설 기계 검사 시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죠. 자동차 및 건설 기계 검사 시설. 이것도 교통시설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주의하실 것은 환경 기초시설에 가면 폐차장이 있어요. 폐차장 그러면 뭐 차랑 관련된 거니까 교통시설처럼 혼동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세요. 폐차장. 제가 써놨어요. 친절하게. 교통시설 아니다. 써놨죠. 자, 그다음 공간시설이에요. 공간. 널찍한 공간을 갖고 있는 시설이겠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예요. 유원지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실 필요 있죠. 안에 놀이기구 같은 거 잔뜩 있는 것처럼 연상이 돼서 공간시설이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공공공지는 뭐냐면 이거 건축법이랑 들어가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개공지하고 좀 달라요. 공개공지는 자기 토지에 건물을 짓는데 일부 사유지죠. 일부 사유지를 공공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자 같은 거 만들고 시계탑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잠깐 들어가서 쉬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주로 대형 건물 가보면 밑에 담배 많이 피는 데가 공개공지예요. 이 공개공지를 만들게 되면 사적 공간을 공공에게 개방함으로 해서 용적료를 좀 더 받아요.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오픈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게 공개공지고, 공공공지는 구청 같은 데 가보시면 건물은 이만한데 앞에 구청 앞에 광장같이 되게 넓은 잔디밭 같은 거 있는 거 보셨나요? 광장 같은 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공공공지예요. 그럼 나중에 공공공지로 쓰다가 여기에 건물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용도 변경을 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이 들어오겠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공지도 공간 시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유통 공급 시설, 뭔가 이 공급하는 것들이죠. 유통 업무 설비, 뭐 이름에 유통 들어가 있으니까 헷갈릴 일이 없고, 수도 물 공급하죠. 전기, 가스, 열 공급 설비, 방송도 유통 공급 시설이에요. 그다음 통신 시설, 그다음 공동구라는 건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전기, 가스, 통신,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들이 보통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밑에 땅 속에 묻혀져요.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이제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땅 내 파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서 고치고 다시 도로 묻고, 그래서 도로가 약간 누더기 같죠. 그래서 도로를 보호하고 또 환경을 좀 미려하기 위해서 땅 속에 이런 관을 묻습니다. 관을 묻어가지고 여기에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들 안에다 넣어놓고 여기서 사람들이 유지보수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로 이제 대도시, 그러니까 신도시 같은 데 가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공동구가 안에 매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파헤치는 경우가 많이 드물죠. 그게 공동구고요. 그게 안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게 들어가니까 유통 공급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 주유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크게 헷갈릴 거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그 다음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 술시설, 이것도 지문으로 나온다면 헷갈릴 게 없을 거예요. 방제시설이에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이 환경기초시설하고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뭐랑 헷갈리냐면 하수도, 뭔가 물이 흘러가는 이미지는 같죠. 그래서 하수도 딱 나오고 방제시설이다 그러면 그러네 이렇게 해서 헷갈릴 수 있어요. 또 하천이 환경기초시설로 오해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주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유수지라는 거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시간당 몇 미리 이상 왔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죠. 많이 오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빗물을 모아놨다가 다시 이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수지. 그 다음 저수지, 방어설비, 방풍, 방수설비, 사방설비라는 건 모래유실이나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설비들 얘기해요. 이것도 재난방지 설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방조설비. 방조설비라는 건 간척지에 바닷물 오지 말라고 이렇게 댐 같은 거 쌓아놓죠.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낚시하고 그러죠. 이쪽은 바닷물, 이쪽은 육지. 여기가 간척지죠. 간척지. 이게 방조설비예요. 이게 이제 방제설비에 들어가고 방방방 들어가면 방제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고요. 하천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보건위생시설이에요.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이죠. 장사시설이면 요 내용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장사시설은 뭐가 있냐면 봉안시설이 있어요. 봉안시설이 있고 그 다음 묘지도 장사시설이에요. 그래. 자연장지도 있죠. 자연장지. 그 다음에 화장시설 이런 것들이 장사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도축장, 소 잡는 데죠.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것. 장사시설, 도축장 끌려가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종합의료시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 보건위생시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이에요. 하수도, 다스물 사용하고 남은 걸 버리는 거죠. 하수도. 그래서 방제시설과 헷갈리면 안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것도 환경기초시설이고요. 그 다음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제가 여기 보건위생시설과 헷갈리지 말라고 써놨는데 수질오염 방지라고 하니까 뭔가 위생과 관련됐잖아요. 그래서 이 보건위생시설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수질 오염 방지 시설. 그다음 폐차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시설과 헷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포인트 주의할 것만 잘 챙기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자, 기반시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이에요. 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죠. 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뭐 위치라든가 뭐 규모라든가 이런 게 결정되겠죠. 뭐 종류라든가 뭐 이름까지 뭐 결정이 다 될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를 외우는 게 낫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변전소하고 발전설비, 그리고 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예요. 송유설비. 그래서 예외가 있는데 송유설비는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제조소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할 때는 그때는 괜찮아요. 네, 그때는 괜찮은데 허가받은 자가 아니라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는. 그래서 반드시 외워줘야 될 것은 요 변전소하고 발전설비는 도시군 계획시설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설치 기준은 다 국장이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데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그다음 관리는 국가 관련 시설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자, 지자체 관련 시설이면 조례로 정합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보상은요. 보상은 공치법 준용해서 보상을 하고요. 만약에 자, 토지의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죠? 토지의 소유권. 우리 민법 학습하시죠? 민법을 보시면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212조인가 그래요. 네. 정확한 거는 212조예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랬죠. 토지만 아니라 위와 아래도 미쳐요. 그래서 보상을 할 때는 수중, 수상, 공중, 지하 이런 것도 다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보상은 기본적인 원칙이 공치법인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 및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공치법 준용을 하는데 물속, 물 위, 그 다음 공중, 지하 이런 데에서는요 각 개별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위에 전봇대 해놓고 전기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이 토지 위에 공중을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송전설비 주변법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개별법에서 따른다. 각 개별법에서 얘기하는 걸 따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 빼놓고 나머지는 개별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예, 지웠습니다. 지우고 책을 잠깐 볼게요. 책은 보면 지금 여기 설명드린 내용은 챕터 6 도시군 계획시설 있고 밑에 큰 1번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있죠. 그리고 작은 1번 기반시설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여기서부터 3번까지의 내용이에요. 3번까지. 그리고 4번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시설이에요. 광역시설은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도시군 계획시설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대로 준용하는데 광역시설은 여러 지역을 걸쳐진 시설이죠. 이렇게 뭐 도로 같은 경우라면 이게 두 지역을 이렇게 걸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폐기물 처리장이다 그러면 한 3개 정도 해서 이렇게 폐기물 처리장 만들어 놓고 이 3개 지역이 폐기물 처리장을 함께 사용하도록 계획을 짤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쳐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관리상 특징이 있어요.
자, 지자체인 경우, 자, 이렇게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협약, 이 두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어느 도 밑에 있는 시, 군 등이라면 이 도지사가 설치 관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자기 관할 구역이니까요. 그다음 국가계획에 따라서 관련된 시설인 경우에는 예를 하나 들게요. 고속철도예요. 고속철도를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관련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법률에서 한국 예를 들어 고속철도법인, 한국 고속철도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 법인이 설치하고 관리하게끔 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법률에 따라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어려움 없죠? 그 다음 광역시설, 공동구예요. 공동구. 공동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기반시설이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런 것들은 도로를 따라서 설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 토지에, 개인 토지 밑에다가 하려고 그러면 토지 아래에도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국가 토지인 도로를 따라서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토지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부분 도로 밑에 있고요. 그런 관계로 유지보수를 하려다 보면 도로를 맨날 뜯어야 돼요. 그러면 교통도 막히고 도로도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목적이 나오죠. 미관 개선, 자, 예쁘게, 그리고 도로 구조의 보전, 그리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공동구예요. 자, 신도시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공동구를 설치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하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설치 기준을 볼게요.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국령에서 정하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여기선 국장이 결정을 합니다. 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요.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을 한다던가 도시 개발을 한다던가 또는 정비사업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하는데 이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공동구를 시행자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봇대가 없죠. 이렇게 큰 면적을 개발하다 보면. 그 다음 이거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누구는 예쁘니까 이 공동구 안에다 넣어주고, 누구는 쟤는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두 수용해야 돼요. 모두. 강행 규정입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2년 2천년. 2년 2천년.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뜨거운 물이죠. 그 다음 중수도관. 이거는 쓰는 물, 먹는 물 아니고 쓰는 물. 수도관은 먹는 물이죠. 중수도관은 쓰는 물. 그 다음 쓰레기 수도관. 이게 잘못 썼어요. 오타예요. 쓰레기 수송관입니다.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 쓰레기를 요만한 통에다 넣어요. 탁 넣으면, 카드 대고 딱 넣으면 이 밑에 관이 있어서 관 따서 쭉 해서 어느 한 곳에 모이게 돼요. 깔끔하죠. 쓰레기차도 안 오고. 그 다음 가스관, 하수도관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 중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요 반드시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의예요. 임의. 의무가 아니라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합니다. 가스관, 하수도관은 그냥 설치하고 싶다고 막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하수도관 같은 경우는요, 하수도관은 중력식이라고 그래요. 중력식. 하수도관. 그래서 이게 무슨 모다로 이 하수도를 이렇게 막 보내는 게 아니고 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흐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라는 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니까 이 설치가 까다롭겠죠.
잘못하면 뭐 악취에 역류하게 되면 악취에 아주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이 하수관의 설치에 있어서 뭐 악취를 발생시키지 않는지 이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는 거고요. 가스관은 잘못하면 터질 수 있죠. 큰 사상자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스관 같은 경우는 방폭 뭐 이런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설치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심의를 거쳐서 설치한다는 거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 개발계획 수립하면 자 택지개발, 도시개발, 정비사업 이런 것들 계획을 짜죠. 시행계획을 짤 때 이때 공동구 설치 계획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포함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 점용자와 협의 후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점용자라는 건 뭐 수도관, 뭐 수도공사에서 거기 설치할 사람을 점용자라고 그러죠. 이 점용자와 협의를 해서 누가 시행자가 협의하고 그 다음 공동구 협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제 계획을 짜면 돼요.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인데 이거예요. 자,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돼요. 5년마다 안전진단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유지 관리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 그 얘기예요.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년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해야 돼요. 이 두 개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두세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시행규칙에는 1월 1일 기준으로요. 6개월에 1회 이상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2번 하는 거죠. 여기선 법률에서 정해놓은 거고요. 여기 시행규칙에는 이렇게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구 비용에 관련된 거예요. 비용. 자, 점용예정자, 그 사업자 부담. 자, 부담액은 누가 정하냐? 협의해서 정한다. 그럼 틀려요. 협의해서 정한다. 그럼 틀려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벌칙을 볼 건데요. 벌칙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 공동구 관련해서 있어요. 자, 공동구 수용 안 하면 여기 모두 수용이라고 돼 있죠. 공동구를 설치하기로 했으면 여기 다 모든 걸 다 수용을 해야지. 이거 빼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빼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2년 2천 2년 2천이라고 그랬고요. 나는 여기 지금 처음부터 계획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돈도 안 냈는데 그냥 허가받지 않고 몰래 썼어요. 이렇게 통신선을 하나 다 깔았어요. 그러면 모두 수용 안 한 게 나쁠까요? 몰래 쓰는 게 나쁠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몰래 쓰는 게 더 나빠 보여요. 근데 이 모두 수용 안 하는 게 더 강한 벌칙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몰래 쓰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에요. 과태료. 근데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 2년 2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벌칙 파트에서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두 개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보시면 4번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등 해서 가로 1번 광역시설의 설치 봤고요. 그 다음 로마자 2번 공동구 나오죠. 이 공동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요. 책은 쭉 읽어보시고요. 제가 줄쳐진 내용, 이게 기출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얘기예요. 장기 미집행 시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는 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성남에요. 85년도경에 성남에서 어느
집들 뭐 집도 있고 농지도 있고 그렇겠죠. 하남에 어느 지역에 여기를 학교로 짓기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무슨 부지가 되죠? 학교 부지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예요. 그러면 학교를 짓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더 이상 개발을 한다 못한다? 개발 못하죠. 더 이상 개발 수익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토지를 보상받고 떠나야겠죠. 근데 이것도 사업을 해야 보상을 받죠.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해요. 자, 85년도에 하기로 해놓고, 자, 90년이 지나도 안 해, 95년이 지나도 안 해, 팔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토지 주인들 여러 명이서 소송을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요. 그게 아마 97년도쯤 될 거예요. 소송을 딱 걸었는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졌어요. 패소하게 됩니다. 패소하게 돼요. 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여기서 그냥 멈추지 않고요. 99년도쯤 한 해 지나갔고 준비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요. 제소를 합니다. 제소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죠? 위헌 판결이 나면 여기에 관련된 법들은 전부 다 무효가 돼요. 즉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려요. 야, 지금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까 지금 법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한을 정해줄 테니까 이 안에 위헌 요소가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게끔 시간을 두는 거예요. 헌법 불일치가 났어요. 왜 불일치가 났냐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비례 원칙에. 뭐냐, 학교 짓는 건 좋은데 이 학교 짓기 위해서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이 너무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파리 잡는데 총 쏘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헌법 불일치가 났고요. 그래서 이 헌법에 위헌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제정을 했어요. 실제 개정하고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오랫동안 집행이 안 된 거죠. 장기 미집행 시설에 일몰제라는 건 해가 뜨면 해가 지죠. 언젠가. 법률도 효력이 발생했으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나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일몰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학교로 하기로 해놓고 계속 10년, 20년 계속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교를 짓기로 했던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무효시켜버리는 거예요. 실효되는 거예요. 실효. 이런 게 장기 미집행 시설의 일몰제예요. 이걸 도입하게 돼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민간 공원 개발 특별법이에요. 민간공원 개발 특별법. 이건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자, 여기를 공원으로 하기로 했어요. 공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직 공원으로 지금 하지 않고 보상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거 왜 안 하겠어요? 이거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지주들이 니네들이 여기에 70% 이상을 공원으로 개발을 하면, 니네 돈으로 개발을 하면 여기에 네가 건물을 높게 짓게 해주겠다. 그러면 괜찮죠? 여기 건물 딱 높게 짓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공원이면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럼 개발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지자체에서는 여기 원하는 대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죠. 이게 민간공원 개발 특별법이에요. 그 다음, 자, 이거 학교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좀 해제해달라. 해제 신청 제도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야, 너 안 할 거면 내 땅 네가 사가라. 자, 매수 청구 제도 시행하게 돼요. 매수 청구 제도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을 개정하거나 지정을 해서요. 이런 위헌 요소들을 해소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여기 민간공원 개발특별법 제외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제, 해제 신청, 매수 청구 제도 요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